네,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 이랜드 패션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0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6시 11분쯤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아서 잠불 작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화재로 단전 피해를 본 인근 업체들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임시 선로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도로 정비 등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로 1,000만 개가 넘는 옷과 신발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패션 부문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룹 차원의 충격도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손꼽히던 충남 천안의 물류센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옷과 신발 등 인화성 제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축구장 27개 규모의 건물이 전소된 건데 소방당국은 이 불로 1,000만 개가 넘는 재고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워낙 대규모이고 신발, 의류 등이 한 1,100만 장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불이 난 건물은 뉴발란스와 스파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물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고객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브랜드 홈페이지에도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패션 부문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랜드 월드로선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로 약 2,400억 원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쿠팡도 지난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4,7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랜드월드 측은 겨울 신상품은 이미 출고된 상태라며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안의 인근에 이랜드 리테일 물류센터를 비롯해 외부 물류 인프라를 임차해서 정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패션업계 연말 대목이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사고가 난 만큼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도원입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외국인 선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동료 선원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선장을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고희은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이 모형으로 만든 흉기를 들고 문 쪽으로 향합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남성을 향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은 베트남인 선원, 방 안에 있는 남성은 선장을 대역해 현장 검증합니다. 갑판장인 40대 A씨 등 베트남인 3명은 지난 9일 자정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약 3,000톤급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는 화물선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트남 선원들이 노래 연습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가지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의자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동료를 폭행한 사실을 보고받은 선장은 3명에 대해 강제 하선을 결정하고 선사에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 3명은 소화용 도끼와 쇠망치 등을 챙겨 선장 침실로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선장을 직접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다른 동료 침실을 찾아가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선박 대리점에 신고를 받은 해경은 A씨 일당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선박 내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해경은 지난 11일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1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최고 2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가정이 파탄 날 만큼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계단을 내려가던 형사들이 한 집으로 빠르게 들이닥칩니다. 컴퓨터를 하고 있던 남성들 손엔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지금 대법원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에 체포하는 거야.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인 게 있고 체포 수락이 있으면 체포할 수 있고.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살인적인 고리로 돈을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조직은 모두 3개로 경찰은 46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3,800%에서 최대 24,000%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법정 이자율의 1,200배에 달하는 고리로 이자만 3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은 지인 연락처와 본인 인증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직장에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했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침에 사무실 문 열 때 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기 전에 지금 보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좀 잘해드리면 좀 잘합시다. 범죄 수익금은 외제차 구매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00만 원을 압수하고 5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액이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불법 사금융에서 금원을 빌리는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대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